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외도는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엽니다. 이거는 철학적 단편 강좌에 들어갈 텐데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강좌입니다. 예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예도의 1차 자료 읽기에 끈덕진 읽기의 내공을 통찰할 수 있을 건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흔적. 여러분들 흔적 하면은 트라스, 불어로 누가 생각나? 레비나스와 데리다가 생각이 나죠. 사실은 이것은 기원의 문제, 그죠? 우얼슈프룽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니체와 하이데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흔적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으로서 나타나는데, 레비나스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여러, 그죠? 논문이라든지 아주 작은 기고 작품들에서도 나타나 비자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후설의 주체 철학으로 향해 있어요. 사실은 둘 다. 그러니까 후설의 어떤 의미의 개념을 해체하면서 데리다가 1967년도에 출간한 목소리와 현상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나타나고요. 레비나스한테서는 이것이 타자의 얼굴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나타난다. 전체성과 무한 뒤쪽에서, 그죠? 중반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마치 이것은 후설에 대항한 어떤 레비나스와 데리다의 공모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물론 두 사람이 다르게 사용합니다. 흔적은 뭐죠? 과거와 관계되어 있죠, 여러분. 과거. 흔적은 결코 현재와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흔적이 있다는 거는 지금 발견하는 거지만은 이미 지나간 어떤 자국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새 똥이 있네. 예도가 발견했어. 새 똥의 흔적을 발견했잖아요. 트라스를. 그러면 그 흔적을 예도가 지금 발견한 똥을 보고 이건 새가 쌌구나. 그런데 이미 새가 실제로 똥을 쌌던 그 시점은 예도가 발견한 시점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발견한 자로부터 앞서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게 왜 기원의 문제와 관계되는지 압니까? 사실 데리다는 이 개념을 하이데거의 영향에 의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글쓰기와 차이에서는 하이데거 자신에게까지 적용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예도는 이미 하이데거 1차자로 존재와 시간 강좌에서 데리다가 그 부분을 오역했다라고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흔적의 개념이 왜 하이데거랑 연관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개념은 울타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니체로 소급되는 거예요. 아무도 니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걸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선과 악의 경계선을 그 시대에, 그죠? 그 시대에 어떤 더 큰 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면 이건 해체적 읽기를 통하여 뒤집어서 봐야 된다는 게 니체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원이 어떤 식으로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왔는지 계보학과 직접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은요, 하이데거가 니체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면 결코 그는 그런
현존의 형이상학을 비판할 수가 없었어요. 존재 개념은 언제나 디 그룬트베그리프 델 메타피직이라고 하는 뭐죠?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에서 이미 존재와 개념과 같은 개념은 삭제하에 써야 된다는 거. 이해가 돼? 그리고 후기 작품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존재라는 개념은 왜 X표를 하고 써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데리다가 수 라티르 뭐예요? 삭제 아래 둠, 영어로 under eraser이라는 개념이에요. 삭제 아래 두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제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없애면 안 되는 거야. 표시를 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존재는 언제나 현존과의 관계, 안베젠하이트 und 아프베젠하이트. 그러니까 현존과 부재와의 연관 안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하이데거는 이미 존재와 시간에서 그걸 설파했잖아. 데리다가 오독한 게 뭐예요? 현존의 형이상학을 깔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거거든. 서구 형이상학은 지금까지 존재신론, 온토테올로기슈,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에서 사용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뭐야? 하이데거 이전의 모든 존재론, 온톨로기는 뭐예요? 기원의 신이 있었다라는 걸 전제한다. 기원의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말에도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은 창조자요, 인간은 피조물. 이런 방식으로 기원과 목적이 정해져 있었어. 맞죠? 기원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현존의 형이상학이 가능했던 거예요. 왜? 기원에는 신의 창조가 있고 종말에는 신의 구원이 있을 거니까요. 여기에는 인간은 언제나 신과의 관계 안에서 사유된 거예요. 이건 플라톤과 그게 사실 이런 형이상학은 니체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 그런데 기원의 문제는 계보학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 관점은 예도가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고 들으셔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기원의 문제는 니체의 계보학의 문제와도 관계되어 있어요. 지금 있는 존재가 현존이, 그죠? 지금 있는 현존이 과거의 어떤 과거와 똑같이 동일한 상태로 현존한다라는 이런 식의 개념을 서구 형이상학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존재신론적인 그러한 신을 전제한 세계에서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예도의 1차 자료 강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했던 강좌죠. 저는 어느 누구한테의 해석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도의 해석입니다. 물론 예도가 독일과 영어의 영어 논문과 독일어 논문, 이 두 개를 수십 편은 내가 읽었겠죠. 대가들의 하이데거 전문가들의, 그죠? 한국 말고요. 독일어권과 영어권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책들을 읽었겠죠. 물론 그러나 그들도 동일하게 예도와 같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읽은 관점에서 보는데 데리다는 한 부분은 하이데거한테서 맞았고 한 부분은 틀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한쪽 부분은 니체에 의존하여 하이데거를 까버립니다. 그게 기원의 문제야. 하이데거는 진리를 드러낸다 그럴 때, 그 진리가 마치 스스로 현존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존재로. 이야기 때. 그런데 니체는 뭐야? 이 존재는 비존재랑 섞여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과 무와 존재 개념의 대립,
현전, 안베젠하이트와 아프베젠하이트, 부재, 이 두 개를 무의식과 연결시킬 수 있을진 의문이에요. 저는 하이데거 철학의 약점이 여기 있다고 봐요. 이해가 돼?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철학이 약해요. 예도가 이미 수십 번 이야기했지.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과거에 내던져져 있음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의 해석을 통하여 존재를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사회 철학이 약하죠, 여러분. 이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의 서구 형이상학에 대한 해체 작업은요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존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하이데거가 발견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존재 개념은 이런 식의 현재 드러나고 있는 그 존재, 그러나 이미 존재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부터 도래하는 그런 방식의 총체적 시간성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존재 개념은 언제나 물을 포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초기부터. 이해가 돼? 그렇다 그러면 존재는 언제나 X표 아래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데리다가 또 탁월하게 수라 튀르, 그러니까 삭제 아래 두고 써야 되는 거예요. 72년도에 출간한 라 디세미나시옹이라는 작품에서도 이미 데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그의 작품 여러 곳에서 나타나면 이미 초기 작품에서도 사실 차연도 흔적이란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후설의 시간 의식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떤 의미가, 주체가 의미를 노예마를 노예시스를 통하여 획득한다고 보잖아. 노예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들어온 거야. 노예시스는 인식작용이에요. 인식작용을 통하여 노예마를 현존화한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 데리다가 볼 때는 사실은 의식이 현존화하는 그 현존화할 때에 이미 타자성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의 역사성의 흔적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원은 없다는 거예요. 요점이 하이데거랑 데리다가 다른 거예요. 예리하게 오늘 강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특히 철학하는 사람들한테. 기원이 없다는 거야, 데리다는. 이건 니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이데거는 마치 기원으로부터 진리가 현존하는 것처럼 말해. 그런데 그 진리는 비진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니체와 같이 그 비진리는 뭐죠? 의심의 해석학의 관점에서 그 진리를 눈에 보이는 존재를 완전히 변형시킬 정도의 무의식의 개념으로 갖고 가진 않아요, 하이데거가. 이해가 되죠? 데리다는 니체에 의존하여 사실 하이데거를 전복시켰던 거예요. 이 부분도 예도가 처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표절하시려면 예도를 쓰고 갖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무리 원문을 읽어도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데리다는 결국은 하이데거의 제자였지만 결국 나중에는 니체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흔적은 뭐야? 모든 존재는 언제나 이미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현재 고스란히 드러나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이데거는 물론 현상학을 해석학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설의 이러한 인식 주관적이고 자아중심적 의미부여의 철학은 독백의 음성만이 들리는, 언제나 그래서 소시르를 통하여 후설을 까지만 나중에는 구조주의를 구조주의,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를 통하여 드러난 소시르도 까버립니다. 이항 대립 개념뿐만 아니라 시니피에랑 그 다음에 뭐야?
진입이요. 그게 기표와 기의 개념의 단일한 결합을 전제하는 듯한, 그래서 소시르 자신이 말했던 연사적, 개사적 개념에서 부재의 기표를 생각하지 않는 듯한 소시르의 환상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리다는 마치 니체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하이데거의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해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글쓰기와 차이의 해체 방식, 그래서 하이데거조차도 현존의 형이상학에 붙잡혀 있다라는 건 마치 기원에 있는 진리가 현재 인간에게, 그죠? 물론 변형된 방식으로건 하지만은 드러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여도도 이게 웃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맨날 이야기했어. 그런데 이 기원을 니체는 어여 설명해. 이미 기원과 지금 드러나는 이게 니체 존재론이에요. 예도가 1차자로 도덕의 계보학 12절 할 때 확실히 해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원과 지금 현재의 존재와 기원에 있었던 이 존재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변형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원으로부터 현재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존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이데거가 현존재, 지금 있는 이 현존재의 거기에로부터 진리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진리가 다른 방식으로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하이데거의 진리 개념 안에는 니체의 이러한 무의식을 해체하는 방식의 이러한 진리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시읽기, 성서, 그 다음에 고전 읽기에서 유리한 그런 해석하기에는 유리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 그러나 과거에 힘 있는 자들, 이데올로기 비판에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데이다가 하이데거로부터 80%는 배웠지만 예도가 볼 땐 그 20%. 물론 하이데거도 니체한테 배운 게 있어요. 이상한 삼각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운 게 있는데 요 기원의 문제만큼은 데리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원에는 어떤 형이상학도 존재하지 않았다. 기원에는 존재가 더 중요하고 인식보다 존재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죠? 이성과 또 뭐야? 이성에 대한 어떤 비이성의 개념. 그 다음 또 서구 형이상학이 설정해 놓은 음성과 로고스와 문자의 개념. 그 다음 또 뭐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요. 남성과 여성, 개념과 은유, 계속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형이상학적인. 그러나 그 기원에는 요게 이제 데리다의 의심의 해석학인 거야. 이 부분은 하이데거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게 기원의 문제에 대하여 데리다는 끊임없는 의심을 던지는 거야. 기원은 없는 거야. 기원은 흔적인 거예요. 흔적인데 그 흔적은 그냥 명료하게 드러나는 흔적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돼? 의미는 이미 텍스트 주변으로 산종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 열매가 어디서 어떻게 거두어지는지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둘레즈의 리좀 개념과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삭제 아래 둔다라는 존재 개념은 하이데거는 이미 그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을 통하여 현존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점에서 데리다는 오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존의 형이상학의 어떤 그 공모를 한 철학자들의 하이데거를 집어넣은 거는 오독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 그 존재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현존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이데거한테서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여러분, 이런 강좌를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다는 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죠? 그렇지 않나요? 자, 이제 흔적 개념으로 계속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흔적은 뭐냐? 흔적은 어떤 노예마가 들어왔을 때, 그죠? 어떤 의미 형성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언제나 훗설한테서는 뭐야? 표현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온 것을 판단 중지를 통하여, 그죠? 어떤 기호를 통하여 확정하지만 의미는 표현하듯이 아우스드룩 하듯이 인간의 주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가 착각인가 하면은 의식의 흐름에서도 이미 의식의 흐름이 뭔가 시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공간적 차이는 랑그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랑그의 공간적 차이가 있는데 파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간적 차이가 시간적 차이로 확장되는 거죠. 훗설한테서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마치 소시르의 차연 디페헝스라고 하는 개념이 소시르의 개념으로 이런 공간적 차이를 시간적 지연으로 두 가지 다를 확정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는 흔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모든 텍스트는 이미 흔적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와 연결되어 있어. 그죠? 의미는 주체가 결정하기 전에 이미 주체는 문자를 통하여 이미 학습된 주체인 거예요. 망각한 거죠. 그게 머리가 있고 현재 내가 그거를 현존화하기 전에 이미 나는 타자성에 의하여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레비나스가 뭐라 그래? 둘이 뭐 짠 건 아니겠지, 당연히. 둘이 이해가 돼요? 레비나스는 뭐라 그래? 타자의 얼굴은 나에게 흔적으로만 트라스로만 다가오는 거야. 타자의 얼굴은 결코 훗설의 현상처럼 내 의식 안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식이 그 얼굴을 규정하려고 할 때 언제나 미끄러지는 거예요. 주체는 언제나 부재를 전제할 때에만 현존의 형이상학은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의미를 붙잡았다 그럴 때는 이미 과거와 붙잡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변증법적 관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원은 언제나 뭐죠? 현재의 현존을 해체한다. 현재 붙잡고 있는 모든 의미화는 주체의 의미화는 뭐예요? 이미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서 해체되는 거예요.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주체가 의미를 만든다고 본 거예요, 훗설은. 그런데 그 주체는 이미 문자의 차이를 알고 있는 주체예요. 이미. 그래서 목소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현상학은 어떤 단점이 있는 거야? 기원을 삭제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해가 돼? 기원을 삭제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신이 보증해주는 그 기원과 종말론적 목적론, 존재실론을 전제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현존은. 이해가 되죠? 현재 내가 만들어내는 의미가 다라라고 보는 자는 정말 멍청한 거야. 텍스트는 더 복잡하게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특히 모든 것들은 타자의 얼굴은 내가 확정하고 나에게 나타난 그 얼굴이
내가 붙잡을 수 없듯이 미끄러져 나가잖아. 그죠? 타자의 얼굴을 내가 상상하는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진짜 실제의 얼굴입니까? 그게 타자성이 나에게 현현하는 대로 붙잡혀요, 나에게? 텍스트의 의미도 동일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표현은 이미 기표들의 차이를 전제하는 거야. 소시르를 전제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의미는 언제나 나의 주체를 통하여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체는 언제나 기원과의 관계 안에서 역사성을 가진 존재거든. 하이데거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근데 데리다는 뭐야? 기원에는 문자와 음성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이해가 돼? 기원은 없다라는 거야. 이 말은 이 니체보다 덜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니체를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철학하는 자들이 하이데거를 넘어선 것처럼 데리다를 이야기해요. 되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이데거도 못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데리다는 하이데거를 넘어섰다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이에요. 넘어설 수가 없어. 이미 하이데거도 이러한 형이상학의 현전에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존재는 지금 나에게 현상하는 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존재는 나를 초월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는 내가 날마다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가 돼요? 매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이데거의 진리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게 마치 진리가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고 지금 나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이게 약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데리다는 말도 없이 니체의 계보학에 대한 기원의 문제를 하이데거에게 들이대면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해체했던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데리다는 확실히 니체의 적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하이데거의 제자는 확실한데 그 하이데거가 가르쳐준 현정과 부재의 변증법, 디알렉틱 폰 아프베젠하이트 und 안베젠하이트, 이런 요 개념과 그 다음에 또 뭐야? 그가 사용하는 데스트룩지온, 데콘스트룩시옹이라는 개념. 그게 해체라는 개념이 하이데거한테서 온 거잖아. 그런데 그가 하이데거에게 칼을 겨누기까지는요, 거긴 니체가 있었어. 기원의 문제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해체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존재는 딱 그것이 존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무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기원에 있는 존재를 올바르게 해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데리다는. 이 부분은 하이데거랑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흔적은 뭐야? 흔적은 이미 지나간 모든 의미가 이미 한번 지나갔다라는 거. 그런데 그 의미가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동시적인 의미로 현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하이데거는 여기에 동의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뭐야? 그 흔적은 언제나 차연을 만든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든 텍스트의 의미는 어떤 기원의 중요성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구 형이상학이 인간보다는 신을, 그 다음에 유한보다는 무한을, 그 다음에 또 뭐죠? 감정보다는 이성을, 또 다양한 은유보다는 개념을, 그 다음에 로고스를 이런 방식으로 중요시했던 것은
결코 서구 형이상학의 환상의 근거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성이 감각을 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감각이 소중함을 망각했던 것도 있지만은 이때에는 언제나 이러한 한쪽이 다른 것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이 형이상학의 환상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면은 이러한 서구 형이상학의 사유가 빚지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존재의 형이상학의 현전 개념의 우위성을 확정할 때 가능하고, 그것은 결국은 기원이 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기원의 선함을 전제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데 기원에는 모든 선의 흔적은 악의 흔적과 더불어 있다라는 거. 이게 니체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리케르가 이야기했던 걸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 신과 더불어 악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원이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야, 데리다는. 이까지 나가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 기원에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존재한다고. 요 부분이 뭐야? 데리다랑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내공을 쌓아야 이런 게 나오는지 압니까? 그건 알고 들으셔요, 진짜. 텍스트 해석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그죠? 기표와 기의의 동일하지 않음도 중요하지만, 기표와 기표는 결코 포개지지 않아요. 모든 기표들은 언제나 의미와 사슬을 따라 움직이지만, 거기에서 의미는 확정되는 순간 곧바로 미끄러져 나가는, 마치 락강의 의미와 연세를 연상시키는, 두 사람이 누가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는 예도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원의 문제는 결국 이 데리다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결국 니체와 하이데거의 싸움에 놓여 있었고, 하이데거는 마치 니체를 힘의 의지로 형이상학을 완성한 자라고 규정했지만, 죄송하지만 프랑스의 뿌꼬와 들레즈와 데리다, 이러한 배반자들이 폭로해버렸어요. 니체가 우위에 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니체에 대한 진단은 하이데거 자신만이 고래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형이상학의 완성자는 내가 볼 땐 니다 이런 거예요. 데리다, 들레즈, 푸코는 그래 보지 않아요. 니체가 오히려 형이상학을 깨는 출발점이자,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도 아주 탁월한 자기네들의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이데거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런 강좌를 통해 예도 TV로 보는 정도가 되면 그 정도 오해는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데리다가 말하는 그러한 삭제 아래에 두고 텍스트를 봐야 되는 개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흔적을 가진다. 흔적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존재의 개념을 해체한다. 아니, 이게 계보학에서 가르치는, 예도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엄청난 니체의 제1논문, 제2논문, 제3논문과는 별 관계가 없어. 그 성직자들의 금욕주의를 해체하거든. 근데 거기에서 해석 개념이 나와요.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기원의 흔적과
지금에 보이는 존재는 매 시대마다 기원은 다르게 출발한다는 거거든.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이 니체한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데리다가 그게 순진한 거지. 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다 그러면 데리다가 막 다 막 웃기는 얘기죠. 다 니체 하이데거한테서 다 갖고 온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들은 뭐야? 비존재와 섞여 있다라는 흔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흔적은 존재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거야, 니체는. 아니, 니체가 아니라 누구죠? 데리다는. 이 니체가 아니고 뭐예요? 선과 악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 데리다는 뭐예요? 언제나 울타리치기를 해야 된다라는. 응? 파르마콘이 독약이면서 양약임을 플라톤은 언제나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기만한다라는 거예요. 니체 역시도 여성들을 그렇게 싫어했지만 그는 여성의 개념으로 남성 철학자들을 여성의 은유로 해체한 그러한 위대한 철학자였음을 고발하잖아요. 이런 게 데리다의 매력인 거야. 그러니까 기원에 뭐가 있기는 있는데 뭔 말인가 하면은 기원에는 지금의 존재의 의미를 확정해 줄 수 있는 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중심 개념이 없고 그 개념은 언제나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흔적을 갖고 있으며 그 흔적은 하나가 아니라 언제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든 존재의 의미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야. 그게 흔적이 어떻게 보면 뭐야? 문자예요. 그게 내가 말하는 모든 파롤의 음성은 랑그가 갖고 있는 뭐야? 랑그가 갖고 있는 그러한 구조의 차이를 전제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랑그에서 드러나는 기표들 간의 차이를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말하는 파롤의 말은 언제나 나의 무의식과 관계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마톨로지에서 밥 먹듯이 데리다는 뭐라 그래요? 하이데거와 레비스트로스와 니체와 프로이트를 밥 먹듯이 꺼내오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이 니체가 가르쳐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흔적은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무의식. 락강과 연결돼요, 여러분. 락강과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함께 포함시킬 수 있어. 문자는 오히려 무의식과 관계돼요, 여러분. 문자는. 이해가 돼? 그리고 말은 뭐야? 의식과 관계되는 거야. 여러분도 말할 때 다 의식하면서 하잖아. 근데 그 말은 그냥 고지 곧대로 음성 중심적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흔적. 예도 강좌에서만 오늘 들을 수 있는 강좌들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같은 것도 학문적으로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뒤져봐, 어디 나오는지. 뒤져보고 여기다 댓글 다셔요. 누가 말한 사람 있으면. 그러니까 데리다는 하이데거와의 관계에서 현존의 존재가 그게 존재 개념이 무의 개념을 포함하는 양가적 개념이라는 거는 당연히 데리다도 알고 있어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야. 하이데거는 마치 이 존재 개념이 마치
과거의 어느 시점의 흔적으로서 있었고, 이것이 그냥, 이것이 더 큰 개념으로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 뭐. 왜 없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서, 무의식을 못 보고 의식만을 이야기하는 자나, 그냥 진리가, 니체를 보면 뭐야? 진리는 완전 진리 배후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욕망과 폭력과 무자비함, 잔인함, 그라우잠 카이트.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이 그랬잖아. 모든 문명은 뭐야? 야만의 역사였다. 니체가 가르쳐 준 거잖아, 여러분. 니체가 안 들어가면 어떤 책도 읽히지가 않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 기원의 흔적은 앞서 있는 거였고, 언제나 의미는 앞서 있는 것과의 작동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흔적은 지금 보이지 않는 모든 사물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흔적은 까지 못 보게 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철학은 환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모든 의미는 함께 이런 것들을 포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가 무의식과 관계됐다는 건 뭐예요? 그림도 무의식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봐봐. 어렸을 때 상처가 여러분들 뭘로 남아? 독일어로 스제너라 그래. 장면. 그러니까 이 장면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뭐야? 하버마스가 또 프로이트 개념을 갖고 가서 인용하면서 가다모랑 논쟁할 때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장면으로서 무의식은 저장되는 거야. 근데 그 장면은 뭐야? 흔적이 있는 거야. 근데 그 흔적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스쳐 지나갔다가 아니야. 지금 나의 존재를 전부 다 삭제할 만큼의 엄청난 힘으로써 지금 존재의 배후에서 꿈틀거린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게 데리다 역시도 자기의 해체론 안에 이러한 무의식에 대한 엄청난 기원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원이 없다라는 건 뭐야? 우리는 이런 복잡하게 뒤엉킨 이러한 존재와 무의 개념이 아닌 존재와 무의 경계의 울타리를 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우리는 그 흔적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자, 여자와 남자,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 그 다음에 로고스와 그 다음에 그 로고스를 표현해주는 문자, 그 다음에 어떤 민족과 하류 민족, 이런 방식의 모든 경계의 확정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경계에서만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에서만 우리는 언제나 사유할 수 있고, 그 경계에서만 우리는 해체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광대는요, 그러니까 이런 급진성은 하이데거를 통하여 이러한 경계의 철학을 수행하는 게 해체론이지만, 이것이 니체를 통하여 급진화됩니다. 이게 수사학적으로 급진화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 니체가 다 가르쳐 줬어. 모든 개념은 은유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은유를 죽여야 개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현존의 형이상하, 훗설의 음성의 현존은 언제나 문자의 차이를 죽여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부재한 기표를 전부 다 무시하고 연사적인 그 개념을
연사적 관계만을 인정할 때에 현존의 형이상학은 가능합니다. 이 현존의 형이상학의 공모자들은 누구였느냐? 존재 신학적인 거였다.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신학, 중세의 신학, 당연히 뭐죠? 데카르트,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다 들어가겠죠. 칸트, 헤겔, 후설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요런 것들이 이제 데리다가 요런 걸 넘어섰다 이래 보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또 다른 이야기라고. 요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데리다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데리다의 흔적, 그 다음에 레비나스는 덜 설명했네, 그죠? 그게 그 타자의 타자성은 자의 의식 안에서 나타나는 비추어지는 비자주 얼굴로서 현현되고, 현현이 아니라 현상되는 게 다가 아니라, 단지 타자의 얼굴은 자아의 의식에 에피파니로서 나타나지 페노멘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결코 자아의 현령과 자아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는 타자의 타자성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지 타자의 얼굴은 자아에게는 흔적으로 나타난다. 이해가 되죠? 트라스가 그런 개념. 그러니까 트라스라는 이 개념이 차영과 연결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자의 의미와 그것을 말하는 음성, 그 모든 의미의 확정을 할 수 없는 경계를 가야 되고 울타리를 쳐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존재와 무의 경계에서 이 흔적을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심연의 철학, 차연의 철학, 그 다음에 차이의 철학, 지연의 철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존재는 무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비존재의 트라스를 갖고 있다라는 것. 이미 이 기원의 문제는 언젠가 니체와 하이데거를 통하여 다시 재확립될 것이며, 이 부분은 니체가 훨씬 더 라디칼리테트, 급진성을 갖고 있다라고 예도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거기에서 데리다는 니체를 닮아서 해체만 하다가 나중에는 그 10년에 빠져서, 그죠,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독특한 고독한 해체론자로서 자기의 길을 가지만, 그의 흔적 개념은 이런 복잡한 철학의 철학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차연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미적인 개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철학적 사유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죠?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도 강좌 마칩니다, 여러분.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도 TV도 많이 후원해 주세요. 주스.